쉽게 따라하는 레빗 아키텍처 2014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눌 박남용 강사입니다. 자, 이 시간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레빗의 기초부터 다양한 응용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레빗 아키텍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겠지요. 첫 번째, 레빗 아키텍처라는 프로그램은 BIM 프로그램입니다. CAD라는 프로그램, 여러분들이 익히 사용하셨던 CAD라는 프로그램은 도면 작성 위주의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새롭게 등장하는 이 레빗 아키텍처라는 프로그램은 도면 작성뿐만 아니라 비도형적인 정보, 즉 구조라든지 설비라든지 공정이라든지 물량 산출까지를 포함한 각종 정보들을 함께 이용하면서 설계를 할 수 있는 신개념의 어떤 건설 정보화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레빗에서는 모든 요소, 즉 벽이라든지 창문 등 이런 어떤 모든 요소의 요소 특성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비도형 정보들을 함께 입력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비도형 정보는 설계자가 임의로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임의로 수정할 수가 있고 변경할 수 있다는 의미고요. 이러한 요소들마다의 정보가 모여져 하나의 건물에 대한 데이터들을 도면 작성과 더불어 그리고 3D 그래픽 작성과 더불어 함께 만들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레빗 아키텍처의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바로 파라메트리, 즉 매개 변수 기법의 모델링이라는 건데요. 객체 간의 관계 성립 조건을 지정하고 그 조건에 따라서 작동하게 되는 모델링 기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건물의 어떤 레벨이라는 것과 벽의 어떤 높이를 연결시키면 그 레벨 값이 변경될 때 벽도 함께 자동으로 변경되는 것을 우리가 하나의 파라메트릭 기법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한 이제 네 번째 레빗 아키텍처는 양방향 호환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 기존의 CAD는 2차원 도면과 3D 모델링을 따로따로 분리해서 여러분들 작업을 하셨는데요. 레빗 아키텍처는 2차원 도면을 작성함과 동시에 그에 관련된 여러가지 정보들이 함께 축적이 되고, 그리고 3D 모델링이 함께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레빗 아키텍처의 시작화면 및 작업화면 구성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빗 아키텍처를 실행시키면 다음과 같은 시작화면이 뜨게 되는데요. 상단에 보시는 이 시작화면을 우리가 실질적인 작업을 담당하는 프로젝트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작업하였던 프로젝트들을 선택하기 쉽게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겠고요. 두 번째, 빨갛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공간이 있지요. 이 영역을 우리가 패밀리 영역이라고 얘기합니다. 레빗에서 패밀리라는 것은 뭐 벽, 문, 창, 가구, 선 이런 요소들을 우리가 패밀리라고 얘기하는데, 레빗 자체는 우리가 패밀리 기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요소에 대하여 미리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형상을 프로젝트에서 사용하도록 하는 건데요. 즉 미리 만든 형상을 패밀리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패밀리, 다른 그래픽 소프트웨어에서는 우리가 컴포넌트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리고 뭐 맥스라든지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이제 하나의 어떤 소스, 모델링 소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레빗 아키텍처의 이 패밀리 개념은 미리 작성되어진 어떤 객체들이 있습니다. 뭐 기둥이라든지 벽이라든지 창문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삽입시킬 수 있다는 의미이죠. 하지만 이게 삽입만 되는 것이 아니라 삽입 후에 파라메트릭 기반이라고 말씀드렸죠. 매개 변수 기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삽입된 패밀리들은 언제든지 높이라든지 그 다음에 두께라든지 그 다음에 폭이라든지 재료라든지 이런 어떤 여러가지들을 함께 또 동시에 수정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큰 장점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 패밀리라는 요소들이 레빗에서는 굉장히 큰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패밀리라는 것이 하나의 어떤 레빗의 하나의 어떤 자산이다, 자원이다 라고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작 화면을 보도록 할까요? 자, 여러분들이 이 시작 화면에서 신규를 새 도면을 여러분들이 작성하겠다라고 여러분들이 클릭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우리가 새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창이 뜨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레빗 구조는
레빗 2013부터는 2013부터는 이런 어떤 리본 메뉴 개념으로 이렇게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2014 버전도 당연히 이제 리본 구성으로 바뀌어졌는데, 기존에 했던 명령어 메뉴, 풀다운 메뉴의 어떤 개념에서 리본으로 이렇게 바뀌어졌다는 얘기인데, 이 리본이라는 것은 명령어들을 다 이렇게 아이콘화 시켜놨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 이렇게 아이콘화 시켜 놓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굳이 뭐 명령어를 직접 뭐 키보드로 입력하지 않더라도 마우스를 클릭해서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작성해 줄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레빗 자체가 파라메트릭 구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객체들을 만들 때마다 여러분들이 그 특성을 수정할 수가 있는데, 이런 어떤 특성창, 우리가 프로퍼티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런 특성창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각각의 어떤 객체들의 어떤 특성을 여러분이 수정해 줄 수 있다는 거고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탐색기라는 부분인데, 이 탐색기라는 것은 우리 이 레빗 프로그램 자체가 양방향성 호환 어떤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설계 프로그램.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제 평면도라든지 인면도, 그다음에 3D, 그 다음에 뭐 기타 시트라든지 이런 요소들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게 탐색기 창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평면이라는 부분에서 여러분 1층 평면도를 클릭해 주시면 1층 평면도라는 부분이 이 작업창에 뜨게 되고요. 이 작업창에서 여러분 1층 평면도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1층 평면도를 여러분들이 작업하거나 수정했을 때는 이 1층 평면도에만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 뭐 2층 평면도, 다른 어떤 도면이라든지 시트라든지 이 3D 부분에서도 함께 영향이, 결과물이 나타난다라는 거 여러분 꼭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 이제 여러가지 뭐 그림자 설정이라든지 뭐 보기 설정이라든지 이런 요소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레빗을 한번 이렇게 열어보도록 할까요? 자, 레빗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시면 다음과 같이 시작 화면이 뜨게 됩니다. 자, 위에 부분은 바로 프로젝트 영역이라고 말씀드렸고, 밑에 영역은 우리가 패밀리 영역이다. 지금 보시면 패밀리라고 되어 있지요. 그 다음 위에 보시면 이제 프로젝트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두 개의 영역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것이죠. 우리 CAD라는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실행시키게 되면은 이제 DWG라는 확장자명을 가진 하나의 어떤 도면 파일을 여러분 작성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는데, 레빗은 이제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시작하게 돼요. 이제 건물을 하나 레빗 아키텍처는 건물을 하나를 완성시킬 거기 때문에 이런 건물 하나하나를 우리가 프로젝트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거기 보면 오픈하고 이제 뉴라는 이제 버튼이 있는데, 오픈을 누르시면 당연히 기존에 작성되어졌던 프로젝트를 오픈할 수 있는 거고, 열게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뉴를 누르시면은 새로운 어떤 프로젝트를 우리가 여러분들이 작성할 수 있는 것이지요. 제가 한번 뉴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레빗에서는 뉴를 누르면 바로 어떤 새로운 어떤 작업을 할 수 있는, 만들 수 있는 그런 창이 열리는 게 아니라 뉴 프로젝트라고 해서 템플릿 파일을 선택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들. 템플릿 파일을 어떤 것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도면 탐색기의 어떤 형태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패밀리의 어떤 구성도 좀 달라지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저희는 여러분들 여기 있는 넌이라는 부분을 누르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템플릿 파일들을 찾을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여기 디폴트 KOR.RT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은 레빗 2014를 여러분들이 설치하실 경우 이 넌이라는 부분을 클릭하시면 방금 제가 보여드렸던 어떤 템플릿 파일과 더불어 몇 개의 템플릿 파일을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이제 따로 이제 템플릿 파일을 저장해 놓았기 때문에 브라우저라는 즉 찾기 버튼을 눌러서, 검색 버튼을 눌러서, 자, 디폴트 KOR.RTE 템플릿을 선택하고 오픈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디폴트 KOR.RT가 현재 이렇게 등록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자, OK 눌러보도록 하지요.
자, 다음과 같이 우리가 템플릿 파일을 선택하고 오픈을 여러분들이 클릭해 주시면 새로운 어떤 프로젝트가 여러분들 새로운 프로젝트의 창이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여기 R이라고 된 부분은 우리가 파일 버튼이라고 얘기하는데요. 클릭해 보시면은 뭐 New라든지 오픈, 신규 도면을 신규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는 부분, 뭐 신규 패밀리를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오픈을 클릭해 보시면은 기존의 어떤 프로젝트를 열거나 기존의 패밀리를 열 수 있는 부분이지요. 그 다음에 저장과 다른 이름으로 저장, 내보내기 버튼, 그 다음에 뭐 출력에 관련된 부분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내보내기가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이 될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과 함께 뭐 당연히 뭐 캐드 프로그램, 캐드 파일이라든지 뭐 여러가지 파일로 여러분 내보내기 할 수 있는데, 레빗에서는 이미지 앤 애니메이션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3D 모델링이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미지로 내보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워크트루스 기능을 이용해서 애니메이션으로 만들 수도 있고요. 여러가지, 그 다음에 1조에 대한 분석도 애니메이션으로 만들 수 있고요. 이런 어떤 요소들이 여기 우리 내보내기에 있다라는 거 여러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위에 보시면 우리를 이 부분을 우리가 신속 접근 메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방금 여러분 파일에서 이렇게 보셨던 내용들이 아이콘화되어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픈, 세이브, 뭐 이런 등등의 어떤 내용들이 있죠. 이 부분은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되죠. 이 부분은 이제 명령어를 여러분들이 실행시켰다가 되돌리기 할 때 쓰는 우리가 undo라는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되돌린 기능을 다시 복귀하는 redo라는 기능이 있겠지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뭐 치수에 관련된 부분, 치수 작성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글자 작성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좀 여러분 보셔야 될 부분이네요. 여기 클릭해 보시면은 디폴트 3D 뷰라고 되어 있죠. 카메라, 워크트루스, 이게 보행자 시선이라는 부분이고요. 애니메이션에 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카메라, 여러분들이 보고자 하는 어떤 실점을 여러분이 설정해 주는 곳이지요. 그 다음에 이제 3D 뷰, 2차원 도면을 작업하시다가 3D 뷰로 보고 싶다. 그러면 이제 3D 뷰 여기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단면을 이렇게 작성할 수 있는 아이콘이고요. 선의 두께를 우리가 설정할 수 있는 아이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작업창을 여러분이 순환시키는 어떤 스위치 윈도우 버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이제 각종 이제 그 메뉴들이 있죠. 아키텍처, 스트럭처, 인설트, 어노테이트, 어널리스, 매싱 사이트, 컬러브레이트, 뷰, 뭐 이런 어떤 모디파이, 이런 어떤 메뉴들이 있는데, 각각의 메뉴를 클릭해 보시면 그에 관련된 어떤 명령어들이 리본화돼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아키텍처라는 어떤 메뉴에서 그 리본들을 여러분들이 사용하셔서 여러분이 작성해 줄 수가 있는 것이지요. 자, 그 외에도 뭐 스트럭처 이런 내용들 여러분들과 함께 레빗 아키텍처를 학습하면서 일일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부분이 바로 프로퍼티스, 특성창이라는 부분이지요. 이 특성창은 여러분이 언제든지 이렇게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눌러서 위치를 여러분들이 옮겨 다니면서 시킬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특성창은 그 각각의 어떤 객체들의 특성을 나타낸다고 말씀드렸지요. 예를 들어서 지금 아키텍처라는 부분이 있는데 월이라고 되어 있죠. 월을 클릭해서 뭐 아키텍처 월이라는 걸 클릭한다면 벽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죠. 여러분들.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취소를 할 수 있는데, 종료를 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만들어진 벽에 대한 어떤 특성들이 나타나는 거지요. 그래서 모디파이 버튼을 눌러서 객체를 선택해주면 이 객체에 대한 어떤 특성이 나타나는데, 클릭을 해주시면 다양한 벽체로 변경이 가능하지요. 그래서 바로바로 이렇게 특성을 변경함을 통해서 미리 보기 형식으로 미리 보기가 아니라 최종 어떤 결과로 해서 변경이 되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고요. 다시 한번 이 벽체를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벽체에 대한 어떤 그 특성들이 나오죠. 자, 여기 보시면은 뭐 베이스 컨스트레인트, 그 다음 베이스 업셋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오게 되는데요. 자, 여러가지 특성들을 여러분이 변경시킬 수가 있고, 또 에디트 타입을 눌러주시면 해당 어떤 그 벽체에 대한 어떤 그 특성을 뭐
그래픽이라든지 재료라든지 뭐 이런 어떤 특성들, 그 다음에 구조 자체를 여러분들이 또 변경해 줄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수정해 줄 수 있는, 각각의 객체들마다 수정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특성 프로퍼티스 창이다 라고 여러분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탐색기죠. 프로젝트 탐색기라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보통 이 탐색기가 여러분이 이쪽 뭐 우측에 이렇게 가셔도 상관없습니다. 프로퍼티스 창 밑에 이렇게 가셔도 되는데, 저는 이제 이 좌측으로 이렇게 옮겨 놨어요, 여러분들. 이 좌측. 그래서 좌측으로 이렇게, 우측이죠. 뭐 우측에 이제 이 프로퍼티스 창 밑에 이렇게 두셔도 되는데요. 저는 이제 우측, 계속 좌측과 우측이 헷갈리네요, 그죠? 그래서 좌측으로 옮기셔도 되지만 저는 이제 우측에 두고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제가 이렇게 클릭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상단에 이렇게 두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좌측, 저처럼 좌측 이렇게 두셔도 무방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이렇게 이 프로젝트 탐색기, 프로젝트 브라우저라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나와 있죠. 여러분들 보시면은 뭐 1층이라든지 뭐 2층 배치도 지붕, 이렇게 도면들 여러분들이 각각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 이 브라우저에서 그 도면층으로 이제 옮겨진다는 얘기죠. 작업화면 구성이. 그래서 뭐 배치를 클릭하시면 배치로 가게 되고, 지붕을 클릭하시면 지붕으로 가게 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방금 1층에서 작성했던 내용들이 이렇게 지금 계속 이렇게 보여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천장 평면도가 또 같이 작성이 되어지고, 그 다음 3D 뷰 인면도 이렇게 여러분이 볼 수 있는데, 각각의 어떤 도면 요소들을 따로따로 관리하는 게 아니라 이 윈도우 브라우저를 통해서 우리가 한꺼번에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이 이 윈도우 브라우저를 이용해서 언제든지 다른 도면 영역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거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우리가 축척에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보기에 관련된 부분, 그림자와 태양에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객체 숨기기에 관련된 부분, 즉 이 화면의 어떤 뷰와 관련된 내용들이 지금 이걸 우리가 뷰 조절 막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뷰 조절 막대에서 여러분들이 뷰에 관련된 요소들을 조절할 수 있다라는 거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위에 이 부분은 우리가 제목 표시줄이라고 얘기하지요. 자, 여러분들과 함께 레빗 아키텍처의 어떤 기본적인 개념과, 그리고 시작 화면의 어떤 시작에 대한 어떤 화면 구성 등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았고요. 다음 시간부터 실제적으로 우리가 객체 작성과 도면 작성과 객체 작성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